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390여 곳의 투표소가 마련됐고 유권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광주 전남의 선거판도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희생자 수습과 보상 협의는 마무리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막한 실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차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지금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영봉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발길이 오전 6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대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 97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고 전남에서는 297곳이 설치됐습니다. 호남 민심이 이번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10대 유권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열어 청년 투표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뒤인 8시쯤 이곳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호남 2030층의 투표 동료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광주는 33%, 전남은 34%의 사전투표를 보여 당시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26%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어 미리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많아 투표율이 4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는 279만 2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과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상혁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휴폐업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죠. 무조건 경제가 살아야지. 또 우리 또 지역도 상권도 살아야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 힘들어지면 더 인심만 더 흥해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취업난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열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바로 취업을 못하고 계속 취준을 계속 이어나가죠.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서 좀 더 채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취업난만큼이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아와 돌봄 문제였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프라마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좀 잘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다면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복되는 여수산단 내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석유화학 공단이 대부분 다 노후산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수년간 묵혀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오늘 나오실 땐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우리 지역까지도 먼지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추가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도 있어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면 위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바다 안개가 형성됐고 해남의 가시거리 60m 안팎, 고흥 120m 안팎 등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매일 강조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대기의 건조함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예보대로라면 앞으로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아주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3,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로 대선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호남 민심의 구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에게 충격파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거운동원 모두를 소집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선대위도 24시간 상주체제로 전환하고 광주 시민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야당 후보가 자리 나눠 먹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라며 비겁한 야합을 광주가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안전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광주가 나서 주십시오. 비열한 야합 광주가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번 단일화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며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안철수의 중도 세력과 윤석열의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일화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걸린 만큼 이제 두 분은 원팀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당은 사전투표에서 단일화 여파가 미칠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역대급 안개 속 판세에다 어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금지된 상황이죠.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효과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밤사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정권 교체를 매개로 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초박빙 판세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까요? 해석은 엇갈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50~60%를 넘나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완주를 표명한 상황. 더 큰 변수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클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9회 말에 홈런이 맞은 거니까 이게 한 4회에 맞으면은 5, 6, 7, 8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리했던 단일화 논란으로 지지율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고 시기적으로 투표용지 인쇄가 끝났다는 점. 그리고 진보 성향을 가진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보수 단일화가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오히려 여권의 결집 효과를 가속화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서 이탈해오는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과 그리고 강제 심리를 진보당 지지층들에게 얼마나 자극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번복 선언으로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결집에 승리했던 전례를 떠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를 주저했던 이른바 샤이 이재명 부동층의 선택도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단일화의 승부수가 먹히느냐, 진영 결집 효과 등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거대 양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끝내 20대 대선에서 물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을 찾아 고개를 숙인 지 불과 나흘 만에 대선 완주 약속을 번복한 건데요. 안철수 정치 후폭풍은 이제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거의 선택을 뉘우쳤습니다. 호남이 만들어준 옛 국민의당을 자신의 철학만 앞세운 채 난데없이 영남 기반의 바른정당과 합당했던 결정을 놓고 고해성사한 겁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사죄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포에서도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결렬에 쐐기를 박는 듯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제 안보 상황 인식을 꼬집으며 대통령 자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 답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랬던 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대선 가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호남에서 했던 사죄가 결국 극적인 상황을 위한 정치적 수사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호남의 민심이 야권의 단일화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통합정부론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안철수 후보의 요구에 이재명표 정치개혁안을 의총 결의로 화답했던 민주당이 머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머릿속이 복잡해 보였던 호남 민심이 위기감 속에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옛 국민의당을 통해 경쟁과 견제를 모색했던 호남의 정치 실험이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로 끝내 실패로 매듭지어지면서 안철수 후보에서 비롯된 호남의 민심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10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일부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2 대선과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광주 지역 사회활동가들이 선정한 10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10개 정책에는 광주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광주 시민이 군공항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와 광산구에서 각각 2만 7천여 명 등 4개 자치구에서 5만 5천여 명이 지난달까지 피해 보상 신청을 마쳤습니다. 대상 주민들은 군 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분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는 상인들이 간이 천막을 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현대산업개발, 서구청이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구 도매 상가가 있어 신학기면 분주해야 할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의 상가가 지나는 손님 없이 텅 비었습니다. 통행을 막을 통제선이 쳐진 상가 입구 쪽에는 붕괴로 인한 잔해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협의가 다행히 마무리됐지만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참 설날 대목이고 그다음 졸업식, 그다음 이제 신학기로 이어지는데 1년 중에 제일 바쁠 시기거든요. 항상 오시던 분들도 이제 요즘 잘 안 오시고. 붕괴 사고 한 달여 만에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서 영업이 재개됐지만 잔재물 추락 위험으로 인근 60여 곳 중 5곳에는 여전히 대피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언제 정상 영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상가 지역에서 관리비도 굉장히 몇백만 원씩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통장에 있는 잔고는 다 바닥 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얼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상인들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이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사고 전 잔재물이 추락했던 때부터로 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 상가하고 현산 측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청이 사고 수습을 지원할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나섰고 현대산업개발도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3월 중순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여 상인들의 생업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며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보관할 중간 영구 조장소 마련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MBC 신규 시사 프로그램인 생방송 시사온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막판 변수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되는 시사온에서는 윤태곤 시사평론가와 최기영 변호사가 출연해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비롯해 대선의 여러 막판 변수들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시사온에서는 시청자들이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토론 안건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20대 해양에너지 직원이 동료들과 회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광주 해양에너지 본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인이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기록이 있지만 사측은 자체 조사한 내용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노동자가 숨진 것을 계기로 해양에너지의 고압적인 사내 분위기가 드러났다며 기업 문화 개선을 약속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세계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였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법원 등기 절차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입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상자회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는 지난 1월 5.18 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왔고 향후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도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산불 예방 담화문을 발표하고 논과 밭두렁 태우기 자제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이나 그 연접지에서 논이나 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줄 것과
입산 통제구역 출입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16건의 산불이 발생해 41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 중국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현재 우리 지역까지도 먼지가 많이 밀려 들어온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황사가 추가로 발원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안개가 짙게 형성되면서 고흥의 가시거리 현재 130m 안팎 등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안개가 짙은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의 매일 강조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또 봄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어서요.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 특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15도, 강진의 낮 기온 17도, 완도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는 영하 1, 2도 안팎으로 시작하는 반면 한낮 기온 17도로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 날은 맑겠지만 한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